와, 22일 8시 50분이에요. 와, 밤새도록 몇 차례 머리 보십시오, 이거. 다 적셔놓는 거예요, 살인캐스로. 펜타닐하고. 밤새도록 몇 차례, 구토제하고 살인캐스를, 경련제하고. 밤새도록 몇 차례, 어? 죽도록 공문을 가해놓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거 컵라면 하나 먹고, 예? 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발가락에다가 이 머리통에다가 살인캐스 원형에 갖다 때려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펜타닐하고 집중 못하게 하려고. 이 교감 신경을 말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써요. 펜타닐을. 머리통에다 비수하고 구토제하고 살인캐스 펜타닐 원형에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원형을. 손등에다. 와, 자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화학무기 청산가리까지 갖다 때려붓는 거죠. 와, 이렇게 푹 꺼지는 거는 청산가리예요, 청산가리. 작업 못하게 하려고, 집중 못하게 하려고 머리통에다 펜타닐 살인캐스 때려붓고 청산가리까지 때려붓고. 미친 사이코 새끼들, 나치 새끼들, 전체주의. 여러분들,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네? 지금 저기 대통령 윤석열 발에다가 말 못하게 하려고 펜타닐을 쫙 쏴요. 얼굴에다가 펜타닐 쏘고요, 말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말을 못하게 얼굴에다 계속 쏘는 거예요, 입에다. 왜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다 펜타닐 살인캐스 쏴가지고.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뭐 제가 8년간 여러분들에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서 법안 찾아서 증거 찾아서 한 명 한 명 다 이해시키고 설명드리고, 이 지금 전체주의 나치즘으로 정부하고 정부기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WHO의 긴급 대응팀, 비밀 방역팀으로 구성이 돼서 전 세계인들은 화학무기로 살처분하고 자살과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피해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 당하고 계시고, 이 방역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다 당하고 계시고, 어려운 뭐 오랫동안 당하셔가지고 생활도 어려우시고 환경도 어려우시고, 지금 또 그 심리치료 외부치료 고문 때문에 힘드신 거 다 알지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호소해왔던 얘기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올 테니까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양성부증상으로 등록이 될 거고, 코로나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들을 다 받아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 엄청난 이러한 사건들로 위장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분명히 8년 전부터 말씀드리 온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의 양의 정보를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가면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법안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 말 못하게 하려고.
발가락에다 펜타를 쫙 쏘고 있어요. 살인캐스하고 시스템으로 돼 있는, 법과 학술로 돼 있는 방역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지금만 하느냐. 마녀 사냥, 수천 년 전에는 유럽에서 마녀 사냥 독살로 해왔었고, 방역이라고. 그다음에 근대에 들어서는 나치즘으로 방역이라고 해왔었고, 현대에 들어서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을 하는, 인류 수천 년간 이어온 방역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그러면서 수천 년간 비밀에 감춰왔던 거죠. 이름만 시스템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을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왔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이렇게 배운 게, 예? 코에다 써요. 이렇게 배웠죠. 그게 이 시스템이에요. 수천 년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류 최초로 1급, 이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급이었어요. 최초로 이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출몰하면서 이 시스템이 강화되고 전 세계에서 이 시스템으로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민들의 주권, 민주주의 다 파괴당하고 생명권, 재산권을 빼앗는 전체주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양성 무증상으로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양성 무증상으로 양성 환자 3,400만 명에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전 국민이 코드가 매겨졌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시스템은 법과 학술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감춰져 있어요. 정치인들이 법안을 개정을 했지만 정치인들도 이 시스템에 당하는 걸 몰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중공군이 하는 만행이다라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왜곡시키는 대로 그대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가 아니라, 물론 이들이 레이저나 여러 가지 전파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전파무기라고 얘기를 하면 망상병 코드가 매겨져요. 그 주는 화학무기예요. 신경작용제,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이 토탈, 이것을 이들은 외부 치료라고 불러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외의 단어를 사용하면 정확하지 않는 말을 사용한다, 망상병 환자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발을 닦아야 돼요. 금방 닦았는데 발에다가 살인캐스하고 펜타닐을 이빨 갖다 때려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시스템 때문에 세월호 아이들 300명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탄핵당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광우병 사태도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도 이렇게 계엄령 선포하기 전부터 뭐 탄핵을 30몇 차례 현 정부의 그 장관들을 비롯해서 30차례가 넘는 탄핵 시도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첫째는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으로 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180석의 의석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당정청 협의예요.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법안을, 이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서로 다 죽이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서
그들이 정권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이용해서 대통령까지도 정신질환자, 망상병 정신질환자, 지금 계속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응? 발에다 계속 쏴요. 발 계속 닦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응?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예? 계속 수은까지 쏴요. 팔목에다 근육통 됐어.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고 있죠. 응?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명분으로 몰아갔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을 했다. 구술했다.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종교하고 종교인하고 머리가 젖은 거 봐요. 원액으로 적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막 눈도 희미하게 안 보이고 신경장애 테러 때문에. 최태민이라는 얼굴에다 써. 그 사이비 종교인하고 나와서 숨겨놓은 딸이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망상병 환자로 몰기 위해서요. 사이비 종교인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기존의 기독교나 뭐 불교가 아니라 사이비, 그 다음에 토속신앙을 믿고 그것으로 국정 운영을 하거나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을 망상병, 정신건강의사회는 망상병으로 코드를 매겨요. 이제 토탈 사이비라고 그러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갔던 이유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망상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죠. 일단은 망상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선 감염자 양성 무증상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코드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손을 다 적셨어요. 살인케이스로 펜타닐하고. 결정적으로 사이비 종교인하고 가깝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했다. 일단은 가깝다라는 내용만으로도,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망상병 코드를 매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망상병 환자죠. 망상병은 조현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완화시켜가지고 국민 누구든 조현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망상병이라는 단어로 이걸 바꾼 거예요. 너도 나도 야 너도 조현병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하겠죠. 내가 왜 조현병인데? 그런데 망상병이야 그러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잖아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조현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망상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정신건강의사회가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상병 코드를 매겼고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이비 종교인들하고 나눈 내용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망상병 코드고 망상병 코드에다가 국정 운영에 그러한 사항을 접목을 시켰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거기서부터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코드를 매겨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부기관들은 자살방지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자살방지원들인데, 여러분들은 일반 시민이니까 뭐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죠. 즉 조직 스토킹을 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누가 조직 스토킹을 하냐? 여야당 국회의원, 그 다음에 같은 당 국회의원, 예? 그 다음에 언론, 예? 그 다음에 정부기관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심리치료. 예? 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죠. 예? 그걸 다 이겨나가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인들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응? 미국이 낮자고 13일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전부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득을 가져가고 자신들의 이 시스템에 따르는 정치인들을 전 세계 국가에 다 안착을 시켜서 자신들이 조종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을 양성 무증상으로 코드를 매겨서 정신질환으로 코드를 매겨서 자신들이 다 조종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 정치인들도 잘 몰라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도 전 세계 시민들을 양성 무증상으로 코드를 매겨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갖고 죽이고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법을 통과시킨 건 정치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정치인들은 잘 몰라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 사람들은 대략 알죠. 근데 자신들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자신들도 죽어도 뭐에 당해서 죽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은. 나치즘이라 그런 거예요. 누구든 죽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지난 5, 6년 전부터 대통령도 당한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힘을 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법안을 바꿔야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당해가지고 아주 매장당하신 상황이죠. 탄핵까지 당하고 그분들에게도 이걸 알리면은 이 법안을 바꿀 수가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민단체를 과거에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거마저도 와해가 됐죠. 금연치료라고 얼굴에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러분들은 또 뭐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것 같다. 과거 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부터 이제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망상병 코드를 매겨놓고 이 김건희 여사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이비 종교인들하고 가깝다 이런 걸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언론사에서 계속 발표하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하고 기자가 통화를 하면서 누님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라 그래요? 통화 내역이 유튜브에도 올라오죠? 나는 뭐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거 싫어하고 저기 스님이나 도인들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거 논의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지. 이런 거 막 뭐 뉴스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시끄러운데 시끄러운데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랬는데 기자가 그것을 언론에다 발표를 시키죠. 예? 그것도 누님이라고 대통령 영부인을 누님이라고 부르는 기자가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신뢰가 크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 부인한테 누님 요즘은 뭐 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척 해가지고 통화한 내역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언론사에다 발표를 하죠. 왜 그래요? 자살방지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망상병, 조현병 환자니까 치료다. 응?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대로 서비스 의료법으로 핸드폰으로 지시받은 내용, 자살방지원들도 핸드폰으로 다 여러분들 피해자 여러분들 사진하고 신산정보하고 정신질환 코드하고 치료라고 시키는 내용하고 다 핸드폰으로 전송이 돼요. 그렇게 전송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한테까지도, 영부인한테까지도. 예? 그렇게 망상병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예? 예? 또 사회에 낙인을 찍기 위해서 그러한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그런 재수치료를 취하는 거예요. 발가락에다, 이 발가락 지금 사이에다가 화학무기 수포젤 싸가지고 녹이고 있어요. 고통 주려고. 펜타일하고 짜릿게 쓰고. 그렇게 해서 낙인을 찍고 코드를 매기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30차례가 넘는 탄핵을 시도하고 얼굴에 떴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아이들 세월호 사건을 유발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180석 의석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뭐냐? 입법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모든 이 비상사태 법안들을 전부 거기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파괴된 거죠. 입법부가 민주당한테 다 넘어간 거고 행정부도 비상사태로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관장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 행정부는 대통령이 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이 관장을 해요. 네? 네? 질병관리청이 관장을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이. 네? 계엄령에 의해서. 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법안만 통과시키는 거고 계엄령 문건을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계엄사령관한테 위임을 하면은 계엄사령관이 그대로 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대통령보다도 더 당연히 이제 대통령 말을 듣죠. 계엄령 선포는 이제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계엄령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대상자일 뿐이에요. 문희만, 쉽게 얘기해서 문희만 대통령 자리에 계시는 거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면은 민주주의가 파괴된 게 이거 완전히 전체주의인 게 들통이 나니까 그렇게 못하고 속으로는 전부 민주당 입법부 국회의원들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전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탄핵 사건을 여러 가지 계속 발의를 하고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은 권한이 없는 거죠. 같은 입법부인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세월호 아이들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민주당에서 입법부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도 질병관리청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통령은 민주당하고 질병관리청이에요. 비상사태 때문에. 그런데 문희만 이제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국민들이 선출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것도 이제
대통령의 권한까지 완전하게 이제 응? 응? 빼앗을 수 없으니까 대통령 권한까지도 빼앗으려고 이재명 씨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응? 대통령 이제 자리를 응? 응? 과거 이제 그 대선 때 이제 대통령 후보에까지도 올라왔잖아요. 응? 그 이제 대통령의 자리까지도 이제 응? 확보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이 일을 다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인간 살처분을 전체주의를 네?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이 파괴된 건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이고 이것은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전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전체주의인데 자 여기부터 중요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릴게요. 공산화의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공산당은 여기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피해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전부 자살방지원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전체주의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주권과 재산권과 모든 권한을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국고를 강탈하고 자살방지원도 전부 돈 받고 하죠. 그 이득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드만 정신질환 코드만 매겨가지고 가짜 코드 매겨가지고 해하라고 하면은 집단으로 가서 해하고 심리치료라고 시민단체를 시켜가지고 서로 이념 갈등을 뭐 사이비 종교가 하는 짓이다 일루미나이트가 하는 짓이다 중공군이 하는 짓이다라는 말로 왜곡을 시키고 이래 왔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해 전부터 전체주의다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전체주의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전체주의에 대해서 전체주의는 말씀드렸듯이 주권이 파괴돼서 민주주의가 파괴된 상태를 전체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념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은 배제시키거나 해를 가하는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전체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고 나치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분명히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나치즘도 독일이 했던 자국민들이 시켜서 자국민들을 해야 하던 거는 그런 전체주의는 나치즘이라고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들 당하는 거 보세요. 같은 시민들에게 당하죠. 조직 스토킹, 심리치료를 하면.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전체주의지. 나치즘 전체주의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이렇게 악랄하고 잔악하지 않아요. 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매우 조심히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북한이 공산주의고 위에 또 저기 중국이 또 러시아가 완전한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과거에 공산주의였고 지금 많이 이제 완화가 됐죠. 그렇게 가까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공산주의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이렇게까지 자국민을 시켜서 서로 해하고 죽이지 않아요. 법을 파괴하고. 공산주의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현 시대에는 고립이에요. 고립. 어디 이동하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고립이 가장 심각한 피해예요.
예? 그 외에는 예? 이렇게까지 같은 시민들이나 가족들까지 시켜가지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화학무기로 고문하고 이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해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러지 않아요. 예?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즘이에요. 서로 해하고 죽였던 방역이라고. 예? 공산주의 사람들 그 시민들이 서로 맨날 빼앗고 죽여요 서로? 지금 지난 8년간 우리나라 시민들이 방역 때문에 예? 20, 30% 이상이 죽었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서로 죽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예?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조금 폐쇄된 거, 예? 자유롭지 못한 거, 예? 예? 그런 게 예? 안 좋은 응? 상황이지.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서로 해하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러진 않아요. 이런 건 뭐냐? 나치즘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인식에는 우리가 유럽 국가 같으면 아 이건 나치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하고 바로 어? 붙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건 나치즘이에요. 어? 전체주의 나치즘. 그래서 이들은 예? 민주당하고 당정청 협의회 저기 정부기관하고 응?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이것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정치인들하고 정부기관하고 보이지 않는 응? 같은 응? 연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의한 전체주의예요. 그것을 시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응? 거기에 모두 당하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늘에 계신 그분들도 당해요. 예? 제가 그래서 과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줄 거다? 뭐 저기 뭐야, 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상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을 듣지를 않으시니까 뭐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건 아닌 건 알아요. 서로 힘이 드니까. 그렇게라도 위안을 하고 또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어? 이렇게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어? 그런 시점이니까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이걸 다 미리 알고도 응? 응? 제가 힘이 부족해서 시민단체 하나조차 운영을 하지 못해서 못하는 이런 심정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수많은 국민들하고 전 세계인들이 죽어가고 이 시스템에 서로 대통령까지도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전부 당하고 죽고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지고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서 서로 죽이고 있으니 해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했었고 또 이런 상황이 또 와버렸고 저는 그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제가 어, 어, 사실 뭐 말로 이루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뭐 8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다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금 제가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잘 해가지고 시민단체까지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방지원들에게 이간질 당해가지고 왜곡 당해서 어? 응? 다 해산 당하고, 예? 또 이렇게 대구까지 제가 1년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면서 또 다시 또 피해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시민단체를 결성을 해서 사회에 알리고, 응? 하면이라도 더 빨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 대구에서 지금 1년 6개월 째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또 나름대로 혼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밤낮으로 지금 제가 이거 저 글 쓰는 것도 지금 3개월 이상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2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사실 다른 분들의 도움이 크게 없으니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든 이 법안과 법안을 학술이야 뭐 일반 국민들이 정신건강의사회 학술이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법안은 국민들이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뭐 고군분투 아닌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소연이라면 하소연이랄까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테러범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어떠한 상황으로 이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느냐,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비 종교인들하고 가깝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사이비 종교인들, 그래서 망상병 코드가 매겨졌고 사이비 종교인들하고의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럼 편집증 망상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편집증 망상병. 네? 그렇게 코드가 매겨졌고 치료를 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민주당하고 저기 정부 기관들에게서 겉으로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비상사태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계엄 사령관들이지. 당정청 협의회하고. 그래서 그들이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미리 치료를 하면서, 이건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피해자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규모만 다른 거예요. 왜?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일반 시민이니까 요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당하지만, 예? 대통령은 정부기관하고 여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언론사하고 시민단체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예? 같은 국회의원,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하고. 예? 다 자살방지원들이죠. 그렇게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이제 탄핵을 계속 발의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우리 피해자들한테 모든 압박을 가하죠. 자살방지원들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고를 치게. 불법적인.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망상병 코드가 매겨져가지고 치료라고 해가지고 화학무기 쏘고 집단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괴롭혀서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을 일으키게 만든다.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하고 정부기관들이 압박을 해가지고 같은 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심리치료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뭘 하게 만들어요? 계엄령을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이제 사회 안전을 해친, 민주주의를 해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지금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편집증 조현병 망상병 환자다. 국회의원들이고 난리예요 지금 그 말이. 응? 윤석열 망상이라고 쳐보세요. 다 그 말을
다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뭐냐? 편집증 망상증은 테러범이라는 얘기예요. 망상병으로 일을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편집증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한 걸 가지고 망상병 증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편집증이라는 거는 그 망상병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편집증 망상증은 테러범이라는 얘기예요.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여러 집단들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편집증 망상병 증상이다. 즉 편집증 조현병 증상이다. 이건 테러범으로, 자타에게 해를 가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믿을 보루는 뭐밖에 없습니까? 법원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민주주의의 마지막 남은 보루는 사법부예요. 모든 판결은 거기서 내려요. 그런데 사법부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면서부터 사법부도 전부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이 일에 선진화법에, 이게 국회가 민주당이 전부 발의한 법이 선진화법인데, 선진화법들이 이 계엄령을 돌아가게 하는 법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진화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육부고 공무원들이고 사법부 사람들이고 선진화법의 이 시스템에, 사회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은 이득을 주고 반대를 하면 불이익을 준다라고 명확하게 법안에 고지가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이 시스템을 따라야만이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시스템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도태시키고. 그래서 현재는 당연히 그 사법부까지도 전부 이 나치즘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편집증 망상병 테러범으로, 조현병 환자의 테러범으로 규정까지 된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아시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떠한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죠. 이것이 완화되거나 멈춘다?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분도 당해요.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벌써 3년 4년 전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선출될 때까지 어떠한 수십여 가지 법적 조치로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압류당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겉으로는 민주주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분들도. 그 나라도 똑같아요. 이 시스템을 굴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처럼,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아직도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나
저기 사이비 종교 집단에게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공군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이 일은 해결 못해요. 어떡할 겁니까? 일루미나이트 찾아갈 거예요? 조지 스토킹이라고 아무리 데리고 가서 사법부에 여러분들이 신고 안 해봤습니까?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냥 피해자분들만 망상병 환자로 몰려요.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신들이 전부 자신을 갖고 있어요. 21세기 시민이에요. 우리가 다 배울 만큼 배우. 응?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는 다 자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조지 스토킹이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쳐? 감히? 내가 이거 이 나라 민주주의니까 법적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거야. 자신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전부 한패예요. 사회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망상병 환자로 전부 몰려가는 거예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때문에 예? 예?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쳐서 예?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저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법안을 바꾸고 사회에 알리고 예?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시민단체 제가 운영할 때도 이 피해자분들이나 그 같이 하셨던 분들에게 와해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거다. 예? 자살방지원들 투입을 해서 예? 절대 거기에 속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누차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또 당했죠. 그러다 그런 방법으로 또 와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전 대통령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치료를 하는 명분으로 대통령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서 의사 말을 들어야 되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영부인도 자살방지원들 언론사 여야당 국회의원들 시켜가지고 심리치료 다 하고 있고 예? 자신이 관장하는 행정부 공무원들 기관들 가면 그 공무원들이 다 자살방지원들이에요. 다 테러하는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이러한 상황에 그 사람들이 생각까지도 있고 대통령 생각까지도 있고 어떠한 계획을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다 읽고 그 수많은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면서 덫에 빠뜨리고 가두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 시스템조차 이 시스템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예?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예? 상대를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조직 스토킹 저기 전파목이 일루미나이트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공산당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절대로 못하는 거죠. 예?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해서든 좀 힘을 모아서 과거처럼 피해자들도 좀 이렇게 같이 도울 수 있고 같이 힘을 모아서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이 법을 바꾸기 위한 구심점을 만들까 하고 제가 지금 수개월간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거 앉기만 하면 화학무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불법으로. 응?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에 저는 원래 정치에 관여를 안 해요. 예? 예? 내가 워낙에 뭐 배운 것도 없고, 그건 뭐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예? 관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시민들 모두가 이 나치즘 전체주의에 전부 피해를 받고 국가가 위태롭고 전부 죽어야 되고 4년 안에 미국이 발표했죠. 4년 안에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다. 작년에 발표했어요. 벌써 이제 1년 지난 거예요. 예? 3년이요? 금방 가요, 여러분. 예? 금방 가요. 예? AI 생화학무기로 4년 안에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저는 뭐 그 얘기를 뭐 8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전부 죽게 될 것이더라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예? 그러니 뭐 저는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예. 아직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인지조차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 안타까울 뿐이죠.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빠뜨렸어요 제가. 네? 조현병 코드, 망상병 코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겨요. 그런데 이제 테러범은 어디서 규정을 하느냐?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기 사이비 종교인들하고 가까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사회의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그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 사이비 종교인들하고 가까운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발표한 거는 조현병 코드를 매기기 위한 낙인을 찍은 거고요, 시민들에게. 그리고 그 조현병 환자가 자살방지원들인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부기관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탄핵 30몇 차례 탄핵 현 정부 그 기관장들하고 대통령에게 30몇 차례 탄핵을 했었죠. 시도를 했었죠. 그거는 심리치료예요. 예? 뭘 위한 심리치료냐? 대통령을 테러범으로 만들기 위한 심리치료예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권한을 빼앗는 거예요.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살방지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삶을 파괴하고 고문한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이런 걸 저지르죠. 뉴스에 보면은 그 칼부림 사건 한 사람들이 뭐라고 발표를 합니까? 시민들이 나를 정신질환자, 망상병 환자로 몰고 집단으로 괴롭혀서 죽기 직전까지 괴롭혀서 이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칼부림 사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뉴스에 보면. 이게 심리치료 외부 치료예요. 그렇게 왜 하느냐? 삶을 파괴해야만이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야만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로 그리고 화학무기로 죽도록 고문을 해야만이 자기 보호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이런 걸 저지르게 만드는 거고,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칼부림 사건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의 좌파 공산당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계엄령이 합법이기도 하지만 불법이기도 해요. 예?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행동한 행위나 그 해석에 따라서 법정의 해석에 따라서 합법이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합법이에요, 계엄령이. 그런데 그 계엄령을 선포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국민들에게 해를 가했느냐, 어? 자신의 책임을 다했느냐, 계엄령을 선포한 사람들이 또는 계엄 사령관들이 그런 거 해석에 따라서 어? 불법이기도 해요. 어? 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라는 건 근대 들어서는 거의 그 저기 뭐야 우리 옛날에 응? 어? 있었던 일이지 뭐 현재 들어와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계엄령 선포까지도 한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주의로부터 응? 그러면 대통령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테러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응? 심리치료, 외부치료. 응? WHO 비상사태 때문에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서 당정청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권한으로 전체주의 법을 만들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에게까지도 이런 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예? 비상사태에 를 운영하고 있는 당정청 협의회의 전체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야 법정에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 공산당이 하는 전체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회에 지금 돌아가는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당정청협의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부기관들이 하는 일을 공산당으로 치부한다. 망상병이다. 언제 자타에게 국가를 망칠지 모르는 테러범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까? 나치즘이다? 자, 제가 과거부터 영상에 올렸었죠. WHO 비상사태는 나치즘이라고 유럽연합에서 의원들은 발표를 했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서. 예? 이렇게 전체주의가 일어났을 때 유럽 국가들은 나치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맞아요. 방역이니까 나치즘이죠. 그런데 이건 공산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망상병환자로 몰리는 거예요. 즉,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듯이 이거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얘기를 해야지 조지 스토킹이나 전파무기나 일루미나이트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응?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피해자들도 지금 많이 그러죠. 공수하나 때문에 그렇고 중공군이 하는 일이고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다. 좌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제가 그렇게 그런 단어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것도 조지 스토킹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사회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망상병 코드가 매겨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망상병 코드를 매겼지만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건 사법부다. 그래서 심리치료로 계엄령 선포까지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거기까지가 자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건 사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헌재나 뭐 이제 지금 이제 뭐 심사 중이죠. 법정에서 몇 차례. 그래서 이제 헌재 심하면은 이제 탄핵이나 뭐 이런 것까지 가면은 이제 헌재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판결 나기 전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에서 전부 얘기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편집증 망상병 환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네이버에 쳐보세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난리예요. 왜 그러느냐? 조현병 환자니까 테러범으로 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들에게. 시민들에게 망상병, 편집증 망상병 환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놔야 거기에 맞춰서 사법부는 아무 부담 없이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으니까 사회에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해자분들이 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당했다. 법정에 가면은 경찰서 가도 뭐라고 그럽니까? 경찰들이 아유 망상병 환자네. 망상병 환자는 뭐라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심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법정에 쓴다? 그럼 거기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 법정에 있을 정도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독박을 쓰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경찰서에 가면은 망상병 환자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법정에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